자, 11번 보니까 기입찰표 작성을 틀리면은 입찰 보증금 10% 모수도 합니다. 자, 이 아파트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11번 봅니다. 11번. 근데 지난번에 보니까 12페이지 보면요. 지난번에 1월 달에는 4억 3,100에 낙찰됐어요. 1월 달에. 낙찰됐는데 지금은 3억 3,300이니까 한 1억 차이 나버리죠. 나버리는데, 자, 낙찰할 때 뭐 하면 좋을까, 지금? 여러분 같은 뭐, 개인명의 아직 법인도 안 만들었어. 그럼 개인명보다 더 좋은 게 아까 뭐라고 했죠? 매매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죠? 매매 사업자 등록 언제? 낙찰되고 잔금 치르기 전에 이제 세무사도 이제 좀 선정이 되겠죠. 그럼 세무사 사무실에 가서, 자, 우리 원장님이 개인명의 낙찰 받으면은 만약에 이렇게 1억이 남아도, 이렇게 1억이 차이가 나도 7,700만 원을 물어낸다. 근데 개인은 7,700이고 법인 같으면은 3,300을 물어낸다 하는데, 매매 사업자면은 2,200만 원만 물 못 된다더라. 매매 사업자. 맞습니까? 맞대요. 그럼 나도 등록하면 됩니까? 오케이. 뭐 세무사가 오케이 크고, 그럼 뭐 이제 세무서 가서 매매 사업자 등록을 해라. 그러고 나중에 2달 뒤에 세금 낼 때는 우리가 개인 같으면 양도소득세 내죠. 그래 안 냅니다. 사업소득세 냅니다. 사업소득세를. 그러면 내면은 누진세 구간이니까, 누진세는 좀 간단해요. 이게 이제 많이 버리면 되는데, 1,000만 원이면은, 자, 외우세요. 누진세 구간은 1,000만이면은 6.6%. 6.6%. 얼마 안 되죠? 66만원. 66만원. 그러니까 좋다 말. 자, 그래서 뭐 대동 아파트가 이렇게 지금 급변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4억 3천에 팔리던 것이 지금 4억 1,700도 안 팔리고, 요번에도 뭐 그렇게 미진하게 팔릴 것 보여집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1에 107684. 1에 107684. 자, 봅니다. 창원에 이 상남동의 대동 아파트는 이게 가격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원장님, 미등기, 이게 대지권 미등기인데 문제 없습니까? 이 전체가 지금 이게 세대수가 많습니다. 전체가 2,810세대가 전부 다 미등기 되어 있어요. 이게. 그래서 막 문제 없는 걸로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제일 쉬운 방법은 중개업소 가서 물어보면 좋아요. 전부 다 미등기는 되어 있느냐, 이제. 다른 데 내만 되어도 그러면 좀 문제 있죠. 근데 옆에 호수나 띄보고, 위에 밑에 띄보니까 전부 다 미등기가 되어 있다. 그러면은 같이 된 거는 막 큰 대세엔 지장이 없다. 자, 그럼 뭐 3억 3,300에 떨어졌는데, 근데 낙찰 받을 때는 항시요, 여러분들이 이제 방향도 봐야 되겠죠, 방향. 자, 근데 2층이라, 2층인데 이게, 햇빛에 가리면 어떡하느냐, 여기 문제죠. 113동입니다. 113동. 자, 113동이 여기입니다. 여기에 2층인데, 가릴까 안 가릴까, 여름에? 겨울에. 해가 9시부터 12시 때도 요 2층이 햇볕 때 가릴까 안 가릴까? 안 가리겠죠? 아마 제가 볼 때는 안 가릴 겁니다. 자, 그런데 입찰을, 여기에 항시 아파트 단지는요, 제일 밑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동일 번지 매각, 요걸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상가도, 빌딩도 마찬가지. 상가 빌딩이다, 아파트다, 여러 건물이 있는 거는 동일 번지에 매각된 사례를 한 3년치를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요거 눌립니다. 요거 눌려가지고 딱 봅니다. 눌려가 보니까, 지난번에 지금 팔린 것이, 이게 1월 12일에 4억 3천에 팔렸다. 1월 12일에, 그죠? 4억 3천에 이렇게 팔렸다. 1월 달에 4억 3천에 팔렸는데, 인원을 보니까 2명이 들어와서, 4억 3천에 사갔다. 1월 달에. 그죠? 그래서 지금은 얼마에 팔리느냐? 지금은 얼마 떨어지냐 하니까 지금 3억 3,300이니까 일단은 경계에 있는 거죠? 이제 찾아보고 하시면 됩니다. 되는데, 우리 옥션에서는 쉽게 보는 방법은요, 제일 밑에 가보면은, 여기에 이제 시세 국토부 실거래가, 요거 눌리보면 좋습니다. 요거 시세 딱 눌리보면요, 이게 나옵니다. 이게 최근 게 데이터 나와요. 대동 아파트인데 하면서 실거래가 상시 내역은 82죠. 중간거. 이래 보니까 최근에 1층이 4억 2천, 6월 달에 4억, 이래 막 팔렸어요. 이렇게 막 4억 7천에서 팔렸는데,
10월 달에 4억 2천 떨어지고 지금 막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죠? 물론 일정이지만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쉽게 좀 판결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는데, 저는 주로 그 스마트폰에 아시를 봅니다. 아실에서 보면은 좋아요. 아실 앱 깔아가지고 보면은 거래된 게 쉽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에 아실 까세요. 아실, 아파트 실을 약간 아실 까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분을 쉬고, 요 예규가 나왔으니까 요거는 10분 쉬고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아까, 변호사하고 법무사는 이미 대리인으로 입찰하도 두당이 없어도, 위임장이 없어도, 인감증이 없어도 된단 말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있어야 되고. 좀 문제 있죠? 자, 그렇습니다. 요거는 좀 이따 할게요. 자, 10분 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강생 여러분. 청출어람 들어봤습니까? 예. 청출어람. 저는 여러분 수강생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특히, 단기반에서 이제 장기반으로 변경을 해서 1년 이상 수업을 하셔가지고 원장님을 항시 뛰는 길을 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협조해달라고 하면 저는 언제든지 해주고 있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뛰는 길을 원합니다. 알겠죠? 한 번의 사고는 영원한 사고지만은 여러분들이 원장님을 마음껏 뛰는 것이죠. 열심히 하셔가지고 뛰는 거 돈도 많이 버시고. 원장님 어떨 것 같아요? 한 달에 얼마 벌 것 같아요? 조금 벌 것 같죠? 자, 보겠습니다. 교재 12번. 자, 페이지 수는 12페이지 12번이다. 12페이지에 12번 보겠습니다. 제가 서울로 진출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경상도에 억센 사투리 심해서 못 가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 절차 처리 지침, 이게 아주 중요한 이 지침입니다. 얘기입니다. 대부분 얘기인데 이걸 어디서 볼 수 있느냐? 보는 것도 쉽지 않아요. 찾기도 쉽지 않고. 어디에 찾나? 12번 보면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가 딴 데 가면 안 됩니다. 예규라서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 가서 예규에 가서 요거를 치면은 찾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니까 대법원 어디 간다고요? 자, 이게 눌려가지고 대법원 칩니다. 그러면은 지금 안 나오죠? 종합정도만 치면은 뭐가 나와요? 종합법률정보에 가셔가지고 저 끝에 보니까 뭐 보이죠? 뭐 규칙 예규 설명하는 거 있죠? 자, 여기 갑니다. 여기 가서 눌려가지고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 절차 처리 지침 금액이 나옵니다. 이게. 자, 여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그날 왼쪽 보면요. 매각 묶음 명세서를 경매법정에 비치해라 뭐 짜고 다 있습니다. 모든 사항이 다 들어가 있고 최종 밑에 보면요. 별표 보면은 이 별표 4개가 있어요. 4개 중에서 특히 세 번째 요게 중요합니다. 요거 기간의 차는 볼 필요 없어요. 이거는 볼 필요 없고 이거는 100년 한 번 있을 일이니까 이거는 볼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키를 잡죠. 별지 3을 봅니다. 별지 3. 별지 3을 눌러보면은, 자, 여기 나오네요. 자, 화면 보세요. 이게 막 나오죠? 이게. 그러면 HWP를 다운로드 하면은 이 데이터 뜹니다. 데이터가. 자, 여기서 제가 제외한다. 요것만 지금 찾아가지고 넣어놨는데, 제일 이제 보면은 18번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위임장은 붙어 있는데 대신 갔다면. 아까 서울의 벤처 링컨차 부천 지원에서 대신 법무사 가는 때 위임장은 붙어 있으나 위임장이 사문서로서 인감증명서가 붙어 있지 않은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도장이 다른 경우에는 제외한다. 요까지는 이건 똑같아요. 제외합니다. 위임을 하면은 제외를 합니다. 제외하는데 다만 변호사, 법무사가 이미 대리인으로 입찰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가 붙어있지 않더라도 개찰. 빠진 것이 법원 행정처에 등록된 공인중개사가 빠졌다. 누락해 빠졌다. 누락이 되어있어요. 그럼 요거를 한국공인협회에서는 요거를 빨리 넣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럼 저 같은 경우도 법원에 등록되어 있으니까 가서 얼마 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변호사, 법무사만
부천에서 인감증명서가 없어도 자기가 파가지고 바로 링컨차에 입찰이 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법원에 등록된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에서 한 3% 될 겁니다. 여러 100명 같으면 한 3명 정도 등록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정도는 변호사, 법무사 같이 인감증명서가 없어도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아까 112호 대리 서비스 있었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빠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공인협회에서 이런 거를 일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일을 해야 되지 법무사 변호사는 누가 모릅니까? 요 등록된 공인중개사도 해면 됩니다. 할 수 있어요. 빠졌어요. 이런 거를 다 좀 넣어야 됩니다. 항공협회 실무자들 잘 좀 들었어요. 반반 걸지 말고.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교재에 보면요. 다 할 수 없으니까 몇 개 빠진 것만 크게 해야 됩니다. 자, 5번 보입니다. 5번. 입찰자 본인과 대리인의 주소 이름이 적혀 있지만은 위임장이 안 붙었다. 자, 대신 갈 때 위임장 붙어야죠. 안 붙으면 무조건 입찰이 무효됩니다. 무효되는데, 제외하고 무효되는데, 아까처럼 변호사하고 법무사는 없어도 된다. 그 사람들. 위임장이 없어도 되고, 아니, 위임장이 있어야 되는데, 도장을 자기들이 그냥 파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인감증명서 안 붙여도 되니까, 도장을 씌워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도장도 보니까 막 나한테 오더라고. 내가 이제 연락했더니, 도장 한 10가지 정도 유형이 와요. 그럼 그거다가 내가 3번 도장 뭐 비슷하게 파가지고 저거 이제 들어갔더라고요. 자, 그 다음 위임장이 붙어 있는데, 대리인의 주소 이름이 붙어 있지 않는 경우도 제외한다. 대리인의. 자, 대신 갈 때, 기일 입찰표 밑에, 입찰표 밑에 대리인의, 자, 이거죠. 이 대신 갈 때 대리인이 또 있으면 대리인에 넣어야 돼, 대리인의 주소가 빠지면 안 된다, 이런 같은 거. 자, 위임장이 붙어 있고, 대리인의 주소 이름 붙어 있는데, 입찰자 본인의 주소 이름이 적혀있지 않는 경우도 제외한다. 자, 이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여기 입찰할 때, 아까 보니까, 한번 봅니다. 최근 열람 물건 보면요. 자, 이걸 입찰하고 싶대요. 여러분이. 입찰하고 싶은데, 저 오른쪽 밑에 보면요. 기일 입찰표 작성했어요. 그럼 요거 누르면 됩니다. 요거 눌러가지고, 이제 보면은 이제 입찰표 양식이 나오는데, 이 양식에서 본인도 있고, 대리인도, 대리인은 누가 한다고 하면 대리인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요것도 이름 다 쓰라 합니다. 쓰고, 위임장이 있으면은, 위임장이 있으면은, 위임장에도 본인이 도장을 찍고, 또 뭐 해야 됩니까? 맡기는 사람은 인감증명서 붙여야 되겠죠?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없으면 안 되는데, 아까 법무사고 변호사는 요거 없어도 된다는, 얘기죠? 없어도 되고, 그러니까 도장을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건 자기들 파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입찰을. 아까 링컨차, 차량 입찰 대행할 때 이제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8번 보면요. 한 사건에서 동일인이 입찰자 본인인 동시에 다른 사람의 대리인이 된다. 한 사건에서 내가 들어가고, 자, 농지입니다. 농지인데, 4명이 들어가고, 다른 사람의 대리도 들어가고, 그거 안 됩니다. 그죠?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입찰 가격 기재를 정지한 경우, 무조건 제외. 자, 이런 겁니다. 입찰 가격을 쓰는데, 특히 요거, 이런 거죠. 1억 800만원. 이렇게 썼는데, 공을 6개 붙여 잘 썼습니다. 썼는데, 가만보니까, 법정에서 가만보니까, 누가 아파트 여기 들어왔대. 아이고, 안 되겠다. 여기다가 싹, 이거 있죠, 6. 이런 거 안 됩니다. 그 다음 여기다가, 9, 이런 거. 여기다가 8, 이런 거는 무조건 또 보기 봅니다. 아, 이거는 수정에도 봅니다. 무조건 무효됩니다. 무조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입찰 가격을 정정한 경우에는 정정인 날인 여부를 보면 무조건 제외. 그리고 58, 79, 06 이런 거 제외. 그 다음에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같은 사람이 여러 장의 입찰표를 쓴 경우도 제외. 자, 내 명의로 1억 쓰고 1억 1000 쓰고 1억 2000 쓰고 3개를 쓴다.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자, 그 다음 위임장은 붙어 있으나 위임장이 사문서로서 인감증명서가 붙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고
도장이 틀리도 제외하는데 변호사, 법무사는 이미 대리인으로 입찰하는 경우에는 요거는 없어야 된다. 그럼 뭐 법원에 등록된 공인중개사가 빠졌다. 법원도 법원이냐? 법원 행정처입니다. 법원 행정처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저 등록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제가 만약에 입찰되라고 하면은 서울 사람이 뭐 차를 산다고 해서 창원에 입찰을 해야 하면 나는 인감증서 가져와야 됩니다. 우편을 받아야 가서 해야 되고, 변호사, 법무사는 인감증서가 필요 없으니까 그냥 자기가 도장을 시켜가지고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 넣어야 되겠죠. 항공협회는 많은 걸 모르겠다. 그냥 하는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요거는 어디 쓰느냐 하면은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 절차 처리침, 대법원 예규, 여기 가야 있습니다. 그죠? 아주 중요한 소리입니다, 이거는. 자, 넘어갑니다. 다음에 상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14번. 우리 강남구 대치동의 엄마아파트, 여기 많이 들어봤죠? 엄마아파트. 이게 지금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아파트. 27억인데 17억으로 지금 떨어졌어요. 17억으로. 떨어졌고, 지금 2월 2일에 지금 기다립니다. 서울에서 거의 떨어졌다 하기보다는 원상 회복하고 있다는 분도 있고, 급락하고 있다는 분인데, 사실은 고점을 하다가 원위치 하는 거죠, 원위치. 박근혜 정부 쪽으로 거의 아마 후퇴할 것 같아요. 후퇴를. 2017년도, 보통 기준을 2017년도를 많이 잡고 있습니다. 그때 가격으로 사면은 쏙진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2017년도, 2018년도 팍 올라버렸죠. 거의 뭐 배 정도 올라갔는데, 그거는 원위치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은요, 지금 시발점입니다. 내년에 아마 더 할지 모르겠어요. 내년에. 아주 경기도 안 좋고, 지금 모든 조건이 안 좋습니다. 금리도 지금 내년 1월 1일 되면 다시 금리가 바뀌거든요. 그때 설명했죠. 모텔에 1,700만 내는 우리 거래처가 저한테 전화 왔는데, 파산을 해야 됩니까? 개인의 시행을 해야 됩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 했더니, 한 달에 1,700 내는데, 농협에서 그 연락 왔는데 2,700 내야 돼요. 공기는 돌아가서 2,700이죠. 지금 2,700 내년 1월 되면요, 3,200 내를 할 수 있습니다. 1,700에 3,400 내를 할 수 있습니다. 내년 1, 2, 3월 달에. 자, 그러 되면은, 옛날에 IMF 때였습니다. 우리가 IMF 때, 일본 엔화 표시 모텔을 많이 지었어요. 빌려가지고. 일본 엔화 표시 대출을 많이 빌렸어요. 그 10억을 빌렸는데, 1,000원짜리가 2,000원으로 한 줄이 막 떨어져 버리니까, 10억 갚아야 되는 게 아니고 20을 갚아라. 이러니까 손 다 들어버립니다. 그래서 IMF 때 모텔 공매가 엄청났어요. 경매가. 모텔이. 많이 나온 이유가 엔화 표시 돈을 빌려가지고 했더니, 싸다고 했더니, 이게 갚을 때는 10억이 아니고 뭐 20억 내놔라 하니까 뭐 말고 모르겠다. 막 경매 넣어.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도 1,700만 원이 2,700 하니까 아이고 죽겠다 지금 일어났거든요. 그럼 내년 봄에 3,400입니다. 그러면은 또 중선 온다고. 그럼 그때는 이제 보통 이제 아이고 막 모르겠다. 경매 넣어가지고 너가 뭐 찢고 볶든지 알아서 해라. 이런 시기가 지금 내년 봄입니다. 내년 봄. 근데 경매는 지금 신청돼도요 한 9개월 걸리거든요. 그럼 내년 지금 신청하면 내년 9월달 돼야 1차가 겨우 잡힙니다. 그렇죠? 내년 9월달 가을 되면은 물량이 굉장히 쏟아질 걸로 보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자 지금 아들이 장가를 간다. 아파트를 5억짜리 사줘야 됩니까? 5억짜리 전세 가야 됩니까? 전세 가야 돼요. 전세. 알겠죠? 그냥 한 2, 3년 뒤에 그때 갈아타게 하면은 막 매매가 똑같습니다. 예. 자 봅니다. 그래서 엄마 아파트 이렇게 많이 들어있고요. 부산 봅니다. 부산은 괜찮으냐? 부산도 보니까 연제구 제일 좋은 동네거든요. 부산에서 좋은 동네인데 10억짜리가 5억이 떨어졌어요. 5억에. 그럼 이게 뭐 소유자가 있느냐? 없는 것 같아요. 소유자가 없는데 자 그럼 두 개 다시 보겠습니다. 22에 1467 자, 아파트는 대부분 그래요. 아파트는 이거 보면요. 강남구 대치동의 엄마 아파트입니다. 전용이 31평. 대지권도 있죠. 대지권도 있는데 지금 27억짜리가 10억이 지금 떨어졌습니다. 그죠? 옛날에는 7, 8억 했죠. 옛날에 7, 8억 했습니다. 근데 10억이 떨어졌다. 떨어졌는데 주로 아파트는 기본적으로요. 대지권이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대지권이 있는가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거주자가 임차인 현황에 임차인이 없고 전부를 소유자가 쓴다. 자, 요런 놓으면 별 문제가 없어요. 별 문제 없고요. 자, 이래가지고 이제 쓴다. 그 문제 있을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2022년도에
대부업체에서 설정을 30억 하고 이게 건전항하고 임임하죠. 자, 요 전에 전입 세대는 없었는데 소유자밖에 송씨만 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만약에 외국인 같으면 이게 전입 세대에 기록이 안 남아요. 그래서 이게 설정이 좀 10년 전이다 그러면 좀 틀리겠지만은 이 뭐 금년에 했잖아요, 그죠? 금년에 이렇다 했다 그러면 작년에 외국인이 여러 전세로 15시다 물어서 받아들었어요. 그럼 어찌 될까요, 여러분? 큰일 나죠. 그래서 꼭꼭 문을 두드려 보고 확인을 해야 되겠다. 그죠? 특히 외국인 사는지 국내 외국인 근로자가 150만 명, 150만 명. 많아요. 지금 많습니다.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전월세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법무부하고 행정자치부하고 이게 이제 아직까지 매치가 안 돼서 그래요. 이게. 그래서 외국인은, 주민등록 전입이 열라면 안 되기 때문에 꼭꼭 두드려봤는데, who are you, 니 하오마, 뭐, 이렇게 하면은, 언제 들어왔느냐, 그럼 1월 10일 이전에 넣었다. 3year, 뭐, 어고 사면은, 비포 사면은 여러분들이, 아이고, 저거 골차보다 저거. 알겠죠? 그러면은, 국내 거소 신고증 하는 게 있어요. 그럼 보자요. 찍어놔 보자. 해갖고 보니까, 아이고, 뒤에 보니까 이게 날짜가 한 3년 들어갔어. 요지에. 그러면은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고요. 그것만 조금 조심하면은 막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이거는. 시시만 잘 파악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부산에도 거제동에도 떨었는데 22에 5038이에요. 그죠? 전용 있고 다 있네. 그죠? 대지금도 있고 많이 떨어진다. 22에 5038이 옵니다. 5038이. 자, 이렇게 보니까 거제동의 이 아파트인데요. 여기도 보면 이제 절반에 많이 떨어지죠. 지금 이렇게 무섭게 떨어집니다. 무섭게. 자, 임차인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좋죠? 임차인이 없다. 오케이. 그럼 설정은 적당하게 가압류하고 이렇게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5억 3,300밖에 안 되는데, 좌우지간 임차인이 없다. 그거 조심해야 되고, 없다 해도 뭐 조심한다고요? 아까 외국인. 그죠? 외국인만 없으면 큰 대세의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이거는 큰 문제 없겠다. 자, 16번. 진해구 용원동에 다가구 주택이 나왔습니다. 다가구 주택이 나왔는데, 주택연금에 좋은 물건이다. 대출이 문제다. DSR 틀렸다 그죠?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규제로 1억 초과시 소득 증빙을 요구하고 있는데 완화가 될지 이제 내년에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좀 뭐시 완화가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내가 물어보니까 신용카드도 역산해서 좀 해준답니다. 신용카드 자기 쓰는 거 있죠? 카드 한 달에 내가 400만원 쓴다 그러면 뭐 역산해서 소득을 잡아서 뭐 해주고 있대요. 꼭 소득 세무서의 소득 금액 증명 그거 아니라도 카드 역산한 금액도 어느 정도는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자, 그럼 진해봅니다. 21에 481호. 이런 거를 보면은 딱 느껴요, 여러분들. 아유, 가격이 절반 떨어졌네. 21에 481호. 그죠? 자, 진해 용원에, 그죠? 용원동물이, 진해에 아주 조선소가 많이 있죠? 조선 관련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75평에 150평이다. 그래, 요번에 팔렸어요. 두 매라도. 가격이 잘 산 것 같습니다. 3억 9,100 같으면은 정말 잘 샀어요. 내가 볼 때는. 정말 3억 9,100에 두 매밖에 안 들어왔다. 이게 왜 했나 그러면은, 지금 대출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죠? 또 다가구는 또 뭡니까? 다가구는. 방빼기 또 많이 하죠. 방빼기 하면은 또 대출이 또 쉽지 않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전자지도를 보니까 위치나 이런 걸 볼 때 우리 차원에 있으니까 내가 볼 때는 아주 좋습니다. 또 남향이다, 북향이다. 남향이죠? 좋습니다. 그리고 뒤에 도로가 있어도 한 두 집 건너서 이 도로가 다니기 때문에 쾌적성도 좀 있을 것 같고 남향이고 등등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좋아요. 좋고 지은지는 그럼 얼마 되느냐? 문제는 아마 이거 같는데 지은지는 건축 현지는 보존 등길이 2012년도니까 그렇게 많진 않다. 한 10년 됐으면 적당합니다. 10년. 자, 이래서 지금 임차인은 많습니다. 임차인 많은데 임차인은 이렇게 한 4억 정도 임차인이 있다. 얘기죠.
자, 그래서 임차인은요, 쭉 보시고 예상배당표를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보고, 니는 얼마 받고 다 나오죠. 이거 보면은 이제 뭐 소액보증은 받고 안 받고 뭐 어쩌고 다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저 밑에 보면요, 이거 보면 다 나와요. 임차인들이. 그럼 이거 보면은 이제, 대부분 받고, 5천만원짜리가 한 사람 못 받고, 4,500이 못 받고, 여기 두 사람 못 받고, 요 정도 되네. 보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다 인도명령 대상이 되거든요. 여기 인도명령 대상이 됩니다. 전부 다. 되기 때문에 좌우자 나가야 돼요. 때가 되면 나가야 되고, 보통은, 못 받는 사람들은, 예로 5천에다 크면 제 생각에는, 한 2, 300만원 주면은 다 나가겠나 싶습니다. 2, 300만원. 왜 나가면은, 강제집행을 신청해도, 집행관 사무 신청해도 보통 한 200만원 정도 주면 충분히 되거든요. 그러면은, 국가에 줄까, 당신 드릴까? 드릴 테니 그게다 받고 나가실래? 그러면은 대부분 다, 대문 앞에 알리는 말씀만 딱 붙여 놓으면은, 그만 아마 다 전화 옵니다. 알았습니다. 200만원 주세요. 그러면 나갑니다. 시간 문제지.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주, 낙찰은 잘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서 그렇지, 작년에 만약에 들어갔으면은, 제가 볼 때는 아마 요 2차, 3차, 요 중간에서 분명히 낙찰됐습니다. 됐는데 지금은 한 4억 정도 됐으니까 잘 산 거예요, 이거는. 자, 그러면은, 주택 맡기면 한 7억 5천 받죠. 7억 5천에 받고, 월세를 하면은, 요거, 흐름만 봐도, 월세가 지금, 전세 요거를 월세를 바꾼다 그러면은, 월세 한 3, 400만 받겠죠. 그러면 주택연금으로 한 150만 받고, 요서 한 2, 300만 받고, 막,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주택연금은, 다가오도 된다. 자, 넘어갑니다.